10일 사랑의 아픔. 경찰서에 일이 있고 나서 혜진은 진우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애타는 심정으로 진우가 연습하고 있는 소극장으로 직접 가봤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볼 수가 없었다. 진우와 짧은 기간 사귄 것이었어도 혜지의 마음은 온통 그에게 가 있었기에 충격과 상심이 상당히 컸다. 평상시에 한 끼에 밥 2공기도 너끈히 비웠던 그녀였지만 이젠 밥 1공기도 비우기 어려웠고 어느 때는 아예 굶기가 예사였다. 뭔가를 눈치챈 그녀 엄마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워있는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야, 혜지야, 일어나봐 얼른.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혜지의 엄마는 요 며칠간 집에만 있지 말고 다른 직장 좀 알아보라고 잔소리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게 귀찮다는 듯 아무런 대꾸도 않고 얼굴만 찡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그녀를 닥달해도 굳게 닫힌 자물통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혜지의 엄마는 그녀 말 듣는 것을 포기하고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엄마가 나가자 혜지는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혜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은 목줄기와 깃불까지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끝날 거였다면 시작하지 말걸. 끝날 때 끝나더라도 왜 헤어져야 하는지 알고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내쳐졌다는 상처는 더 큰 상처를 키워갔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슬픔의 감정이 몰아치자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왔다. 7월로 접어들자 더위는 한층 기승을 부렸다.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살에 몸은 금방 무더위에 반응을 일으켰다. 마음과 달리 몸은 더위를 피하고 싶다는 간사함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무작정 냉방이 잘 되어 있는 대형 서점으로 들어갔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서 그냥 들어간 것이다. 셋째 코너에 자신이 쓴 책이 전시되어 있었다. 책은 제법 잘 팔리고 있는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혜지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레 책을 더듬어 넘겨보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니 진우와의 작업이 떠올랐다. 진우와 같이 왔더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책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라는 생각에 미치자 손등으로 굵은 눈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졌다. 떨어진 눈물은 책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고 어쩔 수 없이 혜지는 그 책을 사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지갑은커녕 수중에 10원 하나 없는 무일푼이었다. 그런 그녀가 부른 사람은 혜정이었다. 물론 집에 다시 돌아가서 돈을 들고 올 수 있었겠지만 빨갛게 충혈된 채 퉁퉁 부은 눈을 보면 집에서 걱정하실까봐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혜지는 서점 의자에 철버덕 앉아서 어리 빠진 표정으로 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의 혜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큰 시련을 겪은 사람처럼 애처롭게 보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혜지의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섰다. 혜정이었다. 혜지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아주 천천히 혜정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혜지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많이 헬쑥해 보였다. 둘은 서점에 딸려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다. 혜정은 혜지의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말했던 그 사람 때문이야? 혜지는 그제야 혜정에게 눈길을 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헤어진 거야? 혜지가 아무런 미동도 않자
혜정은 단정짓듯 말했다. 잘 헤어졌네. 그래, 잘 됐어. 괜히 부모님한테까지 선 안 보이고 끝났으니 말이야. 그냥 다른 남자 만나라. 너 아직 한창 나이야. 남자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 전혀 없어. 혜진은 그저 묵묵히 혜정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헛개비처럼 말없이 앉아있는 혜지의 모습이 낯선 혜정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혜지가 숨쉬는 것까지 힘들어하는 눈치이자 혜정이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한마디 했다. 너 정말 그 사람 많이 좋아했구나. 진호는 오늘 유난히 몸단장이 열심이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엔 뭔가 설렘이 가득했다. 그는 상자 속 비닐 포장지를 뜯었다. 상자 속에 담겨진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넥타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맸다. 혹시나 해서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수염을 제대로 깎았는지도 점검했다. 완벽했다. 오늘따라 진호는 자신이 봐도 유난히 멋져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심호흡을 크게 하더니 몇 번 안 신어서 거의 새 구두나 다름없는 갈색빛이 감도는 가죽 구두를 신었다. 날이 더운데도 넥타이까지 맨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넥타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남자만의 액세서리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그는 혜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엊그제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잠깐 집에서 만나. 별로 진우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서 일 이후 진우를 보지 못했기에 이참저참에 만나보기로 했다. 그 며칠 새 진우는 얼굴이 헬쓱해지고 눈은 퀭해져 있었다. 진우는 직감으로 진우와 혜지가 잘 안 되어감을 느꼈다. 양심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우는 그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부탁이 있어. 진우가 손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부탁? 무슨 부탁? 7월 7일 그녀 생일이야. 그녀? 혜지 씨 말하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진우는 머뭇거리다 그 다음 말이 궁금한지 다시 수화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형이 대신 전해줬으면 해서. 직접 전해주지 않고. 진우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한참을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손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녀에게 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는 그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진호는 묘한 짜릿함이 현기증까지 일어났다.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준다고 그래? 그래도 그녀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선물이야. 그래서 그녀에게 주고 싶어. 마지막이라도 좋아. 아마 마지막이겠지.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금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어. 진우는 공연 준비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매듭 지어졌고 진우는 진우가 건넨 선물을 대신 혜지에게 줘야 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진우가 전해달라는 선물은 뭘까? 진우는 자신의 차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상자에 눈길을 주었다. 대단히 궁금했지만 차마 열어볼 수는 없었다. 어차피 혜지 씨 만나면 볼 수 있을 텐데 뭐. 진우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자신도 그녀 생일 선물을 따로 준비했다. 부담을 갖지 않을 만한, 그렇지만 가치가 있는, 게다가 자신의 마음까지 담긴 그런 선물. 그가 준비한 혜지의 생일 선물은 목걸이였다. 진우는 엄지와 검지로 자신의 턱을 쓰다듬으며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혜지는 최대한 화사하게 보이려고 화장에 신경을 썼다. 그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윤기 하나 없었다. 진우를 통해 진우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녀는 진우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것이었다. 진우가 전해달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진우가 잠깐 만나자고 했다. 혜진은 신랑같은 희망을 안고 진우를 기다렸다. 전에 진우와 만났던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전처럼 그가 늦게 나타날까봐 조바심이 났지만 다행히도 진우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등장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게 차려입고 나온 진우지만 혜지의 눈에는 그저 진우 형으로밖에 안 보였다. 자기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혜지를 보니 진우는 방금 전에 설레는 감정이 사라지고 맥이 빠졌다. 날이 너무 더웠다. 투명한 컵에 얼음이 가득 채워진 차가운 아이스커피 2잔을 앞에 두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우 씨, 잘 있나요? 처음부터 그녀가 묻고 싶은 말이었다. 혜지의 물음에 진우는 고민을 했다. 정직하게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느냐. 한참 고민하던 진우는 마침내 그 중간을 선택하기로 했다. 요즘 공연 준비로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이 헬스케져 있던데요. 아, 그렇구나. 혜지 씨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진우의 말에 혜지는 민망한지 손으로 뺨을 만졌다. 여름을 타나 봐요. 혜지는 여름을 탄다고 했지만 진우가 그녀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진우를 많이 좋아했구나. 진우는 혜지에 대한 안쓰러움에 울컥하다가도 진우에 대한 질투심에 온몸이 뜨겁게 떨려옴을 느꼈다. 오늘 혜지 씨 생일이라면서요? 네? 무슨 까닭인지 혜지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 놀란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7월 7일, 혜지 씨 생일이라고 하던데? 혜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이없는지 웃음을 피식 흘렸다. 아, 7월 7일이 맞기는 한데 우리 집은 생일을 음력으로 치거든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진우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그런데 어쩌죠?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진우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은 쏙 뺀 채 진우가 전해준 상자만을 내밀었다. 내 선물은 진짜 생일에 줘야겠군. 그가 내민 것은 한 번에 봐도 뭔가 묵직한 느낌이었다. 상자를 받아든 혜지는 개봉할 생각도 않고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안 풀어봐요? 그냥 집에 가서 풀어볼래요.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상자를 싼 포장지조차 뜯을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런 그녀 앞에서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나 진우는 난감했다. 아, 그러세요? 전 또 오늘 혜지 씨 생일이라고 해서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잔뜩 벼르고 왔는데 어떡하나? 혹시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으세요? 혜지는 맥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일어서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혜지가 진우를 다급하게 불렀다. 저기요. 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물기를 머금은 붉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는 혜지는 뭔가 결연하고 절박한 눈빛이었다. 어디를 가고 싶은데요? 진우 씨 공연이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 첫 공연이라고 하던데 꼭 가보고 싶어요. 진우 씨도 가보셔야 되잖아요. 생각을 못했는데 혜지의 말이 맞다. 진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지금 같이 가요. 진우가 그렇게 선선히 말을 한 까닭은 혜지의 표정을 보고 나서였다. 그녀의 눈빛은 뭔가 오늘 결판을 내려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다시 혜지를 되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자 진우는 서둘러 진우가 공연하는 곳으로 달려가고만 싶어졌다.
소극장이라서 그런지 극장은 아담한 크기만큼 아기자기했다. 자리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제법 관객이 든 걸 봐서는 공연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혜지와 진호는 공연 시각 5분 전에 가까스로 티켓을 사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소극장이라 하지만 맨 뒷줄에 앉아 있어서 진호가 그들을 알아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다른 배우들이 나올 때 가만히 있던 혜지가 진호가 나오자 눈빛을 계속 반짝거렸다. 그녀의 눈빛을 보니 진호는 다시금 자신이 없어졌다. 괜히 왔나? 라는 후회까지 생겼다. 착잡한 마음에 무거운 숨을 내쉬고 생각해 보니 오늘 첫 공연인데 꽃다발 하나 준비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진호는 혜지에게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가까운 곳에 꽃집이 있어서 서둘러 꽃다발 2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진호가 건네줄 꽃다발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혜지의 손에 들려줄 꽃다발이었다. 아무래도 격식은 차리는 게 나을 듯 싶었다. 얌체같이 자기 것만 들고 갈 수는 없었기에 일부러 2개를 준비했다. 꽃집 아주머니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그에게 아는 척을 했다. 어머, 여기서 또 보네요? 진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유정이었다. 아니, 이 여자는 여기에 또 웬일이지? 그의 속마음을 읽은 듯이 유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김진우 씨 공연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회사에서 일을 일찍 끝내고 막 달려왔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요. 그녀도 꽃다발을 준비해 가려는 거였다. 지금 공연 한창 하고 있는데? 알아요. 오늘은 인사차 왔기 때문에 늦게라도 보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몇 번 더 올 거예요. 원래 이런 공연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느낌도 새롭고 뭔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진호는 유정을 바라보며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진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정말인지 알고 싶었다. 마임리스트 배우 김진우에게 관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 김준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예전과 달리 여자들이 자신보다 진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진우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혜지가 많이 기다릴 것 같아 뛰다시피 바쁜 걸음을 하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혜지는 진우가 옆에 앉아도 모르는 눈치였다. 그가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아차하는 표정이었다. 꽃다발 사러 가신 거예요? 혜지가 진호 귀에 작게 속삭였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혜지가 내는 숨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귓속말에 진호는 움찔거렸다. 잠깐 몽롱해지는 느낌이 마치 약에 취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대답 대신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달콤한 채취가 나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자 자신의 2 손을 꽉 맞잡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녀 손을 잡을지도 몰랐다. 드디어 모든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러 진호와 혜지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연 배우들 모습이 보이고 진호 모습이 보일 찰나였다. 느닷없이 유정이 나타나 진우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진우는 그녀가 준 꽃다발을 받고 환한 웃음으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혜지는 다가가려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 손에 쥐어진 꽃다발도 힘없이 떨어졌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그를 먼발치서 바라보던 혜지는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니 왔던 길로 발길을 되돌렸다.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급하게 나갔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혜지를 본 진호는 진호와 혜지 둘을 번갈아 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혜지의 뒤를 쫓아갔다. 혜지씨! 진호의 큰 외침에도 진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정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눈물 범벅인 채로 집으로 들어온 혜지를 보자 엄마는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다. 그동안은 혜지를 내버려 두려 했으나 안 되겠다 싶은 듯했다. 그녀의 엄마는 오늘 혜정과 통화한 후 그동안의 상황을 들어왔던 터였다. 자꾸만 누워있으려는 혜지를 기어코 일으켜 앉혀서 단판을 지으려 했다. 일어나 봐 이거사.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아이 뭔 얘기.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혜지는 엄마의 등살에 자신의 남은 한 자락 힘을 빡빡 긁어서 겨우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다. 그런 혜지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녀의 엄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혜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혜정이하고 아까 통화했다. 너 사귀는 남자 있었다며? 게다가 혜정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 장애가 있다던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속이려 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다 알아.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여기서 끝내라. 엄마도 그 사람 별로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난리 나실 거다. 성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끝내. 괜히 속썩이지 말고. 그리고 너 이렇게 궁꾸질해서 기운 빼지 말고 먹고 기운 차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있다간 내 몸만 축나는 거야. 너만 손해라고, 응? 엄마는 말 중간에 고개를 돌려 혜지 몰래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혜지가 몇 차례 연애를 했고 쓰디쓴 이별도 맛보았지만 하루나 이틀이면 털고 일어나는 씩씩한 성격이었기에 그녀의 엄마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딸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 자신도 같이 울어버리면 혜지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엄마는 조용히 그녀의 방을 나갔다. 혜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라도 진우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것이 꿈이고 눈을 뜨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가졌다.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혜지는 무거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혜지는 벽을 짚고서 컴컴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적막하게 그지없는 카페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카페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빛의 존재라곤 희미한 등 하나뿐이었다. 내가 먼저 도착했구나. 혜지는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겨우 연락이 닿아 지금 그를 만나러 온 것이다. 그를 기다리면서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었지만 혹시라도 작은 숨 하나를 내쉬면 그가 오지 않을까 해서 가느다란 숨조차 내쉴 수 없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룰이 있을 것만 같아서 혜지는 숨을 꾹꾹 참았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자신의 숨을 손으로 막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그토록 혜지가 보고 싶어 했던 진우가 드디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그 사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면 한바탕 원망을 퍼부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답답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단음절이 소리도 안 나와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진우도 아닌 진우가 그녀의 이름을 뚜렷하게 불렀다. 혜지씨. 그러더니 혜지를 안고 얼굴에 번진 눈물을 그 입술로 닦아주고 있었다. 혜지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야 했다. 말이 안 나와 미치겠는 심정이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우는 혜지에게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사랑해요, 혜지씨.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녀가 한마디도 못하도록 하려는지 그는 자신의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덮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 사랑해, 사랑해. 혜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입술을 받아주었다. 한데 갑자기 그가 붙잡고 있던 그녀를 살며시 놓더니 뒤돌아서 그냥 가버리려 하고 있었다. 혜지는 그를 붙잡기 위해 뭔가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계속 목구멍이 뜨거운 곳으로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뺨이 될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혜지 입속에서는 괴상한 울부짖음 같은 소리만 나왔다. 괴로워하고 있는 혜지 앞에 보인 것은 진우 옆에 서 있는 어떤 여자였다. 혜지는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야만 했다. 누구지? 누굴까? 어디서 낯이 익은 그녀. 혜지는 생각이 났다. 그녀는 서유정이었다. 그가 그녀와 떠나려고 하고 있다. 엄청난 배신감의 혜지는 그제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혜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혜지가 있는 곳은 바로 자신의 방이었다. 아, 꿈이었구나.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은 혜지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이것이 나중에 현실로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에 꿈속에서보다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나왔다. 공연장에서 울면서 뛰어가는 혜지를 겨우 붙잡았지만 그녀를 붙잡는 것이 그녀에게 더 못할 짓인 것 같아 진호는 그만 놔주었다. 자신의 차로 혜지를 바래다 주어야 했으나 혜지는 택시를 얼른 잡아타서 가버리고 말았다. 그녀가 그렇게 가버리자 진호는 허탈한 마음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퍽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 꽃다발을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가서 진우에게 전해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가 전해주는 것을 관두기로 했다. 눈물 범벅인 혜지가 생각나서 도저히 꽃다발을 전해줄 기분이 나지 않았다. 헛달해진 진우는 차에 올라탔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핸들에 손만 올려놓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왠지 모를 아픈 한숨을 길게 내뱉고 나서야 진호는 안전벨트를 맸다. 차를 빼기 위해 뒤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진호가 혜지에게 주라고 했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혜지가 자신이 직접 들고 타겠다고 했지만 무겁다고 진호가 일부러 뒷좌석에 올려놓았었다. 이거 곤란하게 되었네. 저걸 어떻게 하지? 아,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어찌 보면 진호에게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혜지의 아픈 눈물을 보았기 때문일 거다. 한 달 남짓인데 그리 오래 사귀지 않고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니. 도대체 진우의 어떤 면이 그녀의 마음을 빼앗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진우는 알 수가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진우와 어머니가 있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는 괜찮아지셨다가도 급작스레 편찮으시기도 해서 아직 조심히 지켜봐야 할 환자였다. 사실 어머니는 얼마 전에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이혼 이후 드셨던 술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가끔가다 마시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그 양이 상당히 늘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었다. 그것이 결국 정신질환은 물론 치매까지 이어졌다. 아직 환갑도 지나지 않은 어머니인데. 최근에야 진우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 거라는 반성이 들어 진우는 그 이후 가끔가다 어머니를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간병인에게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하기도 했다. 진우는 처음에 자신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자신의 고집대로만 할 수는 없어 결국 진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요즘은 진우의 공연 관계로 밤늦게까지 돌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왔다 가신다. 밤 10시에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어머니께서 주무시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진호가 진호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당연히 오피스텔엔 어머니 혼자 주무시고 계셨다. 진호는 주무시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왕 온 김에 진호와 이야기나 하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진호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진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진호는 눈을 번쩍 떴다. 진호는 진호가 소파에 누워있자 깜짝 놀란 눈치였다. 진호는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로 진호를 보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공연은 잘 된 거야? 여태껏 진호 공연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진호였다. 어리둥절해하는 진우의 반응에 머쓱해진 진호는 괜한 말을 이어붙였다. 아까 너 공연하는 거 봤어. 혜지 씨랑. 혜지라는 말에 진우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많이 놀란 모양이었다. 혜지 씨가 어떻게? 진우는 손짓에 힘을 주어 빠른 손짓으로 진우에게 물었다. 너 공연하는 거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공연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곳에 가져갔었지. 진우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면 왜 아까 인사 안 했냐는 뜻 같았다. 답을 갈구하는 진우가 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혜지 씨가 꽃다발까지 들고 너에게 전해주려고 다가가는데 그 전에 서유정 씨하고 너하고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나 봐.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더라고. 진우의 말에 진우는 휘청거렸다. 서 있을 수가 없어서인지 그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우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모든 비가 빠져나간 창백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우를 보자 진우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유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유정 씨는 어떻게 거기에 온 거야? 진우는 진호의 물음에 아무런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렸는지 손으로 이야기를 했다. 팬으로서 축하해주러 온 것뿐이야. 정말 그렇다면 혜지는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진우가 한마디 더 덧붙였다. 유정 씨 아버지가 이번 공연 후원자래. 진우의 말에 의하면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없어서 공연이 취소될 뻔했던 공연이었는데 유정이 직접 전화를 걸어 스폰서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정의 아버지 회사인 도도 패션이었다. 서유정이? 그 여자가 도도 패션 사장딸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여자였어? 진호는 갑자기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서유정이 그럼 자신의 배경을 무기로 진우에게 접근하려는 건가? 진호는 아직도 정신이 멍해 있는 진우를 바라보면서 끝도 없는 시샘을 하는 자신을 느꼈다. 혜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부터 들렀다. 그녀는 어깨선까지 달락말락하는 제법 긴 머리를 짧게 자르려는 생각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나면 그동안 골치 아팠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기분이기에 혜지는 가끔가다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킨다. 머리 좀 잘라주세요. 혜지의 말에 미용실 주인이 거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며 물었다. 다듬어 드릴까요? 혜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니요, 다 잘라주세요. 쇼커트로요.
주인은 손으로 머리를 가늠하며 다시 되물었다. 여기까지 다 자른다고요? 네, 다요. 남김없이. 컴퓨터상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되물으면서 확인하듯 주인도 해지의 표정을 살펴보며 재차 확인했다. 여자에게 머리란 쉽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혜지는 머리를 조금 더 기를 생각이었다. 30대가 되어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에 20대까지는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실컷 즐길 생각이었다. 1년을 넘게 고이 길러온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혜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런 혜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주인은 계속 설득을 했다. 손님, 쇼커트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없으면 일단 다시 생각하고 와서 나중에 자르는 게 낫지 싶은데. 오늘은 그냥 단발로 잘라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울릴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와요. 그때는 미용 비용 안 받고 공짜로 커트해드릴 테니. 주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혜지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고개를 여전히 세차게 젓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다 잘라주세요. 완고한 그녀 모습에 주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가위로 뭉텅뭉텅 머리카락을 잘라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뭉텅이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마치 자신과 같이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기야 혜지는 눈물을 후두둑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냥 단발로 잘라주세요. 혜지의 말을 듣더니 주인은 마음 좋은 미소를 짓고 말했다. 걱정 말아요. 아주 예쁘게 잘라줄게요. 최신 유행으로다. 상냥한 주인 아주머니 말에 혜지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잘라진 머리가 아까웠지만 단발머리가 제법 잘 어울렸다. 아주머니 말씀에 의하면 요즘 대박으로 히트친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약혼녀 머리라고 한다. 혜지는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드라마를 띄엄띄엄 봐서 남자 주인공은 알지만 약혼녀까지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예의상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 머리를 그렇게 자르고 나니 인물이 확 달라졌다. 내친 김에 네일숍에 가서 손톱 손질도 하고 백화점에 들러 요즘 유행하는 여름옷도 한 벌 장만했다. 거기다가 잘 바르지 않는 색조 화장품까지 사고 나니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아직도 능숙하지 못해서 차를 잘 안 끌고 나가는 혜지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차를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내친 김에 강바람도 쐬려고 한강 주변까지 드라이브했다. 바람을 쐬고 나니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혜지는 예전의 그녀처럼 사뿐사뿐 걸어다녔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출판사 사장이었다. 아마도 책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았다. 네, 사장님. 혜지씨, 오늘 안 바빠요? 저 백수인 거 뻔히 알면서 그러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요즘 너무 심심해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있어요. 에이구, 팔자가 너무 좋다. 부럽네, 혜지씨.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책 때문에 전화했죠. 이번에 출간된 것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혜지씨 인터뷰하겠다네. 진우씨하고 같이. 진우라는 말에 다시금 명치끝이 아파왔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출판사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요, 와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출판사의 문을 열기 전 혜진은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를 몇 번씩이나 반복했다. 지금은 씩씩한 정의지로 돌아왔지만 진우의 얼굴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무너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는 걸 알기에 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문을 열었다. 기자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과 편집장은 기자들과 무슨 수다를 떠는지 하하호호 무척이나 정겨운 분위기였다. 혜진은 고개를 꾹뻑하고 눈빛으로는 진우를 찾고 있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를 보기가 두려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얼굴이라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생겼다. 혜지씨 어서 와요. 국인주의 잡지사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장이 나서서 혜지와 기자들을 인사시켰다. 혜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사장에게 물었다. 진우 씨는요? 아, 진우 씨 요즘 공연하잖아. 그래서 공연 끝나거나 올 수 있다고 해서 늦게라도 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설마 안 오겠지? 어머나, 근데 혜지 씨 머리 잘랐네. 조리 있는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장은 의외로 둔덩이 같은 감각이 있어 혜지의 모습이 확 달라진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는지 한참 만에 아는 척을 하고 있었다. 왜 머리 잘랐어? 사장이 둔여 1이라면 둔여 2는 편집장이다. 편집장도 사장이 말하니까 비로소 알아차리고 혜지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냥요. 사실 혜지는 진우가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이 써졌다. 둘이 부딪히게 되어도 힘들겠지만 그를 잠시라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다. 아무리 혜지를 띄워주는 분위기라도 그녀는 이미 의욕상실 상태였다. 그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1시간 넘게 진행되던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덜커덕 문 여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서둘러 들어왔다. 혜지는 놀란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았다. 아직 분장을 지우지 않고 옷도 그대로 입은 채인 진우였다. 진우는 온통 땀범벅에 숨까지 헐떡이고 있었다. 혹시라도 혜지가 이미 가버렸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뛰어왔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혜지를 멀리했지만 그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혜지가 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 못지않았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진우의 등장에 혜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혜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인사했다. 오래간만이에요. 진우도 오로지 혜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몹시도 떨고 있었다. 비로소 사장과 편집장은 그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리내지 않게 어머머를 연말했다.